의원총회 하기 전에는 당 지도부가 우리는 조사하고 싶어도 더 징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총에서 대가성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 없어도 정자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 지금 김남국 코인 관련돼서 사실은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6시간이나 됐죠. 오후 4시부터 약 10시, 밤 10시까지 갔는데요. 몇 시간 안 더 넣고 오전 10시 반쯤에 김남국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탈당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 탈당을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꼭 탈당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항상 뒤에 사족을 붙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의례 적은 통과 의례입니다. 그러고 김남국이 탈당을 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세 글자로 딱 탈당 쇼로 저는 정의를 합니다. 김남국이 탈당을 해가지고 김남국의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또 그때까지 이재명이 살아 있으면은 공천을 받을 때쯤 돼가지고 다시 복당을 시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봐라. 김남국이 탈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 당적도 없다, 당원도 아닌데 우리가 뭐를 더 하느냐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쪽 저쪽에서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쇼지 이게 뭐냐, 탈당하면 모든 게 끝이지 않느냐라고 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 이재명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은 탈당을 하더라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끝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로 살짝 번복을 했죠. 의원총회 하기 전에는 당 지도부가 우리는 조사하고 싶어도 더 징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총에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하느냐. 국민들은 다 안다. 탈당이 꼬리 자르기고 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아주 표피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걸 다 안다. 나중에 좀 잠잠해주면 다시 복당하면은 아무 문제가 김남국에 도대체 어떤 해를 끼친단 말이냐.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더 이상 민주당이 비겁한 정당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당 차원에서 거듭 끝까지 조사와 아예 출당 그리고 죄명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강도 높은 그런 지적을 한 이후에 의총에서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탈당을 했으되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끝까지 진행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당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되 그게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이미 김남국은 탈당계를 제출을 했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의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된 거에 이행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탈당을 했으니 계좌 내역을 다 거래 내역을 다 당에 제출을 해라 해도 안 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왜? 탈당 당원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탈당은 명백한 파문 진화를 위한 탈당 쇼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검찰의 수사, 제도권으로 대한민국의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 수사, 강제력을 갖춘 공적인 수사,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예,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을 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그때와 또 다른 지금 증거를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탈당까지 한 마당에 신병 확보, 압수수색을 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다시 청구를 할 텐데요. 예, 이번에 이제 청구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100% 당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각종 의혹이 이렇게 국민들 관심사의 지배적인 상태에서 법원이 또 다른 압수수색을 영장을 불허한다. 이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지금 검찰이 이것을 수사의 죄를 그럴 딱 타이밍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김남국이 작년 2월 달에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 처음에 60억 원으로 다 소개가 됐죠. 최대 60억 원의 자금 출처, 또 수익 확인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금 출처가 이게 김남국은 무슨 뭡니까? LG 디스플레이 판 거다라고 할 때 그 LG 디스플레이 판 금액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계속 추적을 하면은 이 돈이 어디에서 발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말이죠. 김남국이 정말로 억울하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지킨 상태에서 코인을 매매했다라고 실제로 본인이 판단을 하면은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코인의 지금까지 거래, 여러 가지 뭐 빗썸이라든가 거래소가 있었죠. 이 거래에 다 자기 명의로 된 실거래, 이거에 대해서 다 증빙 서류를 떼고 그 다음에 계좌, 거기에 연관된 계좌에 돈이 들락날락 돈이 들어와서 사고 팔아서 현금화돼서 또 인출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계좌에 모든 것을 약 한 작년 2월이니까 1년 반, 최대 한 2년 정도의 입출금 거래 계좌 내역을 다 샅샅이 떼면 됩니다. 자기가 100% 아주 자신 있다면은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전 언론에 보내면 되죠. 자, 나는 정말 내 그 개인 사생활 정보라 내가 참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떳떳하다. 계좌 정보, 그 다음에 입출금 정보 모든 그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거는 본인 계좌니까 다 쉽게 발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제3자가 그것을 떼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만 본인 거래 내역과 본인의 입출금 내역 이것을 샅샅이 증빙자료를 내서 언론 프레스에서 자 보세요. 내 개인 자료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하등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떼서 공개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천부당만부당하죠. 지금 딱 이제 열흘 됐습니다. 한 신문이 이것을 딱 제보를 받아서 기사화를 쓴 게 딱 열흘이 됐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열흘 되기 전에 본인이 그런 정말 확실하고도 제일 자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겠죠. 그런데 코너에 몰리면서 어떻습니까? 탈당, 아이고, 나 이제 임시로 여기 민주당 안 할래.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 요구하지도 않고 나중에 잠잠하면은 내가 그때 또 공천도 받아서 안산에 또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때 돌아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김남국이 탈당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김남국이 억울하긴 억울한 모양이다. 탈당까지 배수진을 치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남국 탈당,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다. 너 나중에 잠잠하면 또 슬쩍 복당을 하려고 지금 한 거지? 라고 모든 국민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수사뿐인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죄목을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대가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뇌물죄가 됩니다. 그런데 없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가 있다. 예, 하는 얘기입니다. 코인 투자 일지를 볼까요? 2년 전입니다. 21년 1월 13일 날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았다. 9억 8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2월 달에 예, 주식 매각 금액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요때는 위믹스나 비트토렌트로 추정이 된다. 왜? 본인이 공개를 안 하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월 달에 가상자산 과세를 미뤄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자, 자기는 가상자산에 저렇게 10억 넘는 재산을 투입을 몰빵이라고 그러죠. 몰빵. 한 군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몰빵 투자를 하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네, 이것이 이해상충이 아니고 뭐가 이해상충입니까? 네, 작년 1월에는 위믹스 코인 총 127만 개를 보유를 했는데 당시 시가가 약 100억 원. 여기에 60억 플러스 28억, 88억인데 최대 1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올해 3월 22일 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믹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을 했다. 예, 법사위가 열리는 도중에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돼 있죠. 왜? 주식 거래의 시간이 다 체크가 되니까 주식이 아니라 코인 거래에 뭐 빗썸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거기는 뭐 주식처럼 그렇게 활성화와 체계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전자 결제로 다 시간 체크는 가능하니까 그 시간에 국회 법사위에 있어야 할 김남국은 어디에 슬쩍 핸드폰을 가지고 슬쩍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슬쩍 나와서 자기는 화장실에서 했다 또는 쉬는 시간에서 거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사 김남국 얘기가 맞다 손치더라도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마당에 핸드폰을 가지고 슬쩍 그 안에서 하려면은 각종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 다 잡히게 마련이니까 슬쩍 나와가지고 본인 일 맞다나 화장실에 가서 했다. 예,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그 코인을 사고 팔고 글쎄요 어떠한 얘기를 해더라도 지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치인 제대로 된 올바른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가성이 있으면 당연히 뇌물인 것이죠. 그 업계에서 이거 관련 법 좀 고쳐주세요. 우리 이 법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라고 대가성이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뇌물죄가 적용이 되고요. 대가성이 없어도 정치자금법, 정자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정치자금도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뭐 정치자금을 내면은 그게 뭐 정치자금법이 있으나 마나는 것이죠. 예, 뭐 선거를 앞두고 또 뭐 예비 후보 이런 때와 그 다음에 금액, 한정돼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이 다 정치자금법 해당이 됩니다. 500만 원이 지금 현존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500만 원이 최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자금법 대가성이 없어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서초동 전문가들의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에어드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에어드롭. 에어. 공중이죠. 공중에서 드롭, 떨어뜨린다. 에어드롭이란 얘기는 그 코인에서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뭐 잘 안다는데요. 우리 코인 거래를 안 하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죠. 에어드롭. 공중에서 이걸 막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드롭,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상,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에어드롭이라고 한다. 위믹스, 지금 김남국이 거래를 한다는 위믹스는 최대 수백만 개를 에어드롭이라는 이름 하에 저렇게 공중 살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은 뇌물죄, 없어도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충분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남국의 행태는
예, 대가성이 있다,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은 예, 아직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대가성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다 하는 얘기죠. 이제는 무슨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걸로는 안 되고요. 일단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지금 달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정 PD 이거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네, 아주 우리 이 스튜디오는 굉장히 아주 덥습니다. 예,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예, 아주 예, 옷이 이거 별로 이게 아주 얇은 옷인데도 엄청 예, 땀이 예, 납니다. 예, 바로 이 에어드롭. 이 업계에서는 에어드롭이라는 것이 코인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무상증자라고 생각을 아시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행위를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바로 코인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은 무상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자를 할 때요. 이 코인에서는 코인을 무상 제공을 하는 것을 에어드롭, 공중에서 떨어뜨린다 하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아주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에어드롭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에어드롭을 통해서 많이 나눠주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조금 주고 라고 했는데 지금 이 김남국의 에어드롭은 그거와 관계없이 엄청 많은 수백만 개의 에어드롭이 뿌릴 때 상당한 금액의 에어드롭을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가 밝혀야 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에어드롭의 규정과 절차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저 국회의원 그 김남국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자 에어드롭을 많이 좀 뿌려 수십만 개 그냥 줘. 어차피 돈은 받고 이런 원래의 의미는 자기들 코인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는 자기의 명주를 좌지우지할 규정을 입법을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 무상으로 더 많이 규정을 어기면서 더 많이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어드롭의 요거 하나만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김남국의 적절한 물량이 갔느냐, 아니면은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김남국에 엄청 많은 코인을 뿌렸느냐라고 여기에 걸려들면은 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대가성이 있는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굉장히 용어들이 많습니다. 위믹스, 마블엑스 하는 이른바 김치코인. 여러분 김치코인이라는 얘기를 매체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바로 김치코인은 한국의 업체들이 NFT 기술을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주 수십 번 들어봤을 텐데요. 예, 비트코인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서 미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벌어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데요. 바로 위메이드, 김남국이 집중적으로 몰빵을 했다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가 발행을 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업체라고 해서 비트코인과 구별을 한다 싶어서 이제 김치코인이라고 그럽니다. 김치코인. 그러고 규모가 매우 작다 해서 잡코인. 잡화점 할 때 그 잡자죠. 잡스럽다 할 때 김치코인, 잡코인이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 업체가 영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코인이 바로 잡코인 또 김치코인인데요. 여기에 몰빵을 한다. 근 88억을 100억을 몰빵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제 기사생활 30년을 녹여서 설명을 하면은 거의 90% 이상 상당 부분 어떤 정보를 취득을 했을 것이다. 사전에 이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한 달, 두 달 쫙 올라갔다가 그 뒤에 파시면 됩니다. 왜? 이게 참 아주 설명을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원래 이 코인이라는 게요. 발행량
발행량이 100이라고 치면은 예, 상장은 한 10 정도만 상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예, 빙산처럼 다 물 밑에 남아 있는 것이죠. 딱 이렇게 땅 밑에 나머지 금액은 있고 발행량의 10% 정도만 처음에 상장을 할 때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발행량이 작기 때문에 이 시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땅에 묻힌 예, 물에 잠긴 이 나머지 코인들을 살짝 더 상장을 추가로 시킵니다. 물론 여기에도 아주 치밀한 그런 규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꼼짝을 못할 테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인 시장은 아직 그런 것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을 일단 올려놓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예, 숨겨진 발행 물량을 이렇게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발행업체는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 김남국이가 투자를 했다는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라는 업체에서 발행하는 위믹스는 바로 그런 발행 물량을 속였다 해서 상장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상장 폐지가 됐는 그 정도로 아주 취약한 그런 코인에 거의 88억, 100억을 예, 그런 상태에서 몰빵을 했다라는 게 결정적인 예, 제보라든가 그 발행 업체에 의해서 요거는 틀림없이 돈 되니까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예,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맨날 라면만 먹고 찢어지는 운동화를 예, 자주 신고 다녔다는 그 짠돌이 김남국, 예, 본인이 좋아하는 표현이 짠돌이더군요. 짠돌이 김남국이 수십억, 거의 1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몰빵 투자를 했다. 예, 이거는 어떤 확실한 정보라든가 내부자 거래 정보라든가 아니면 발행업체에 의해서 어떤 이 통정거래라고 그러죠. 통정거래를 안 하고는 그렇게 저는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